안녕하세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기후 위기가 부메랑이 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2천만 명이 극단적인 기상 이변으로 이재민이 되고 있습니다. 투발루의 외무장관은 수중 연설을 통해 해수면 상승으로 위기에 빠진 섬나라들의 긴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Save the Children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1960년생에 비해 평생 7배에 가까운 폭염, 2배 이상의 홍수, 가뭄, 흉작, 산불을 겪게 됩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태어난 2020년생은 더 혹독한 재난을 겪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과 청소년들은 더 극단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금 속도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지구 평균 기온은 2021년에서 2040년 사이에 1.5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류는 파국을 막기 위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고,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 전에 탄소 중립을 해야 합니다. 자, 탄소 중립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흡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 제로를 만드는 순배출 제로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배출한 온실가스를 숲이 흡수하거나 또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출량 자체를 0에 가깝게, 제로에 가깝게 줄여야 합니다. 온실가스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화석에너지 연소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은 30년 이내에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1차 에너지의 80%가 화석에너지입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은 기존의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경제, 산업,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13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주요 경제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산유국도 탄소 중립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기후위기 대응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의 감축 목표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40% 목표를 55%로 상향했고, 미국은 기존 목표치의 2배에 가까운 50에서 52%를 줄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통상에서 핵심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G20 국가들의 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에 대한 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시행, 유엔의 2030년 선진국들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기할 것을 권고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배터리에 대한 탄소 발자국 표시제를 추진하면서 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증감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44%, EU가 23%를 줄였고, 일본과 미국은 1990년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교토 의정서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현상 유지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1990년 대비 149%나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 훨씬 더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지속해서 늘어나서 2018년도에 7억 2,800만 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 11위입니다. 그림에서 초록색인 0 기준선 아래로 보이는 이 초록색이 숲이 흡수하는 양입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은 배출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이 같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배출량을 8천만 톤에서 1억 톤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40%, 즉 4억 3,700만 톤으로 줄여야 합니다. 자, 부문별로 감축률을 살펴보면 전력을 생산하는 전환 부분은 44%, 직간접을 포함하면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은 15%를 줄입니다. 가장 낮은 감축률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수송과 건물은 30% 이상, 폐기물은 절반 가까이를 줄여야 합니다. 메탄 서약 가입으로 많이 줄여야 되는 부분이 농축수산입니다. 수치만 보면 27%로 감축률이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농축수산 분야의 특성 때문입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2050년에도 1,540만 톤을 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2030년에 설정된 감축 목표는 2050년도에 최종 배출량에 대비를 하면은 72%를 9년 안에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큽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대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력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석탄발전소에서 40%는 22%로 절반으로 줄고 재생가능 에너지는 6%에서 30%로 5배가 늘어나야 합니다. 이 목표를 두고 부지 문제, 재생가능 에너지의 변동성, 비용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와 조건, 준비만 보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을 바꿔서 2050년의 탄소 중립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를 그려봅시다. 2030년의 목표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경로에 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 지점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탄소 중립 사회는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전 세계가 화석 에너지 없이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전기화가 됩니다. 산업, 수송,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형태가 전기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기는 무엇으로 생산하게 될까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자,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세계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 풍력 비중이 70%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도 205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60에서 70%가 됩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변동성입니다. 태양광은 낮에만 전기를 생산해서 잉여 전력이 남아들고 풍력발전은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력망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가 중심인 에너지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 있는 재생에너지의 특징에 맞춰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분산 에너지에 적합한 스마트 전력망과 지역 기반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지요. 전력과 I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전력망, 수요자원시장, 저장장치, 가상발전소 운영, 잉여 전력을 가스나 열로 전환해서 활용하고 전기차와 전력망을 연결하는 기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는 에너지 자체가 핵심 산업이 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산업이 값싼 전기를 풍부하게 공급해서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이었다면은 탄소 중립 사회에서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산업의 기회이자 일자리입니다. 기존의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 집중식 방식이 수천만 개의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시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에너지 생산자가 됩니다. 발전소만이 아니라 정보통신이 결합한 수요관리, 저장, 전력망 운영 등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가 생깁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에너지 전환에서 만들어집니다. 탄소 중립 사회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없어지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에너지 전환, 전기차 부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과 그린 리모델링, 설계, 시공, 감리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 먹거리를 생산하고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자리는 늘어날 것입니다.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과 같은 순환 경제가 활성화되고 생물 다양성을 조사하고 보호하며 숲을 가꾸는 산림 일자리가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석탄 발전과 내연기관 차량 부품 생산 분야는 실업이 예상되고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 연관 산업도 일자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이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함께 준비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소중한 노동의 결과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려면 첫 번째,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분권형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산 에너지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지요. 곳곳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갈등을 풀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환의 충격은 지역별,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환의 충격이 어느 지역에서 누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지를 파악하고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와 정책, 재정 지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셋째, 탄소 중립 사회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모든 분야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진행되어야 하고 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 기반 에너지, 먹거리,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존을 위해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만 한다면 2030년 40% 감축을 가능한가?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기보다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야 하고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커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변동성을 어떻게 기술과 제도로 해결할 것인가에 답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을 걱정하기보다는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았을 때 감당해야 될 충격과 비용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탄소 중립 사회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인프라와 토군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머지않아 좌초자산, 좌초인프라가 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규모 있는 집채만한 코끼리를 그려야 하고 눈 감고 코끼리를 만지는 부분적인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환의 윤곽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모든 것의 전환, 규모 있는 전환,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이 숙제에 정부가, 정치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진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